계속해서 제2 주제로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 증진을 통한 선원 건강 증진 방안과 입법 방안에 대해 부산대학병원 이호석 교수님과 한국해양대학교 전영우 교수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호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 증진을 통한 선원 건강 증진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부산대학교에서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그 연유는 제가 몸담고 있는 융합의학기술원 산하의 해양 의료센터에서 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원장 자격으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 원격 의료의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본 부산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7년 동안 해왔던 그 경험에 있어서 제한점과 또 그로 비추어 보아서 극복할 수 있는 제언들을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해양 원격 의료 해외사를 좀 보시게 되면 크게 정부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독일에서 티마스라고 해서 한 1930여 년부터 설립이 돼서 60년부터 현재까지 한 4만여 명을 진료를 했다고 보고를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IRM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위치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35년부터 15년까지 한 8만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5만 건의 여건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외에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들도 드물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꼭 선박뿐만 아니고 교고지라든지 혹은 특수한 목적의 비행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주요 세계각기 주요 병원들과 협약하거나 계약을 통해 가지고 후송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CIRM을 좀 보시게 되면 로마에서 구이다 교수가 를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의료진들이 참여를 하여서 5월 34년 전부터 설립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주로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선원들에게 건강 상담을 위주로 실시를 하였고, 그 뒤로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일 처음 설립 당시에 그런 모양과, 아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이 라디오 프리퀀시를 조작하시는 그 제복이 해군 제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쪽과 연관이 제일 처음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른쪽은 현재 로마 소재의 그 센터와 원격,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격 로셋에 대한 사진입니다. 다음. 그렇게 쭉 진행을 해오다가 그 CIRM은 2002년부터 이탈리아 항만청과 보건복지부 장관들 협약을 통해서 다른 위성이라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면서 조금 더 그 폭을 넓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앞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후에 질병뿐만 아니라 각종 말라리아 예방이라든지 감염 혹은 성병 등의 예방 접종에 대한 좋은 서비스도 제공을 하였고, 2010년 정도부터는 좀 더 이 조직을 체계화해서 해양에 대한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그걸 필요한 통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각종 연구, 그다음에 직업병에 관한 의학 등 그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좀 더 체계화하였고, 보시게 되면 한 70여 년인가 70여 년 기간 동안
한 8만여 명의 진료 선언과 의료 상담을 56만 건 정도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해외 사례를 보았고요.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 원격 의료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나라 국적 원양 선박에서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그 목적입니다. 저러한 목적을 이제 근거로 2015년부터 해양 해수부와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 한국선주협회, 한국원양사례협회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경에 글로벌 해양 원격 의료 법률 포럼을 개최를 하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한 후에 같은 해 11월경에 이제 위성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시연을 하고 부산대학교 병원 내에 해양의료연구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7월부터 저희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해양 원격 의료 세트와 프로그램을 선박 내에 첫 설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그 플로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원양 선박에서는 각종 그 원격 세트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상담 및 진료를 요청하게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제공한 원격 세트를 이용을 해서 선원의 정보, 건강 기록, 그다음에 각종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위성을 통해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부산대 병원에서는 영상 통화도 하게 되면서 각종 데이터들을 빠짐없이 다음에 그 오류 없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EMR을 통해서 진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일 경우에 처치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선원의 건강관리라든지 건강상담 등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원양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시차의 문제도 있고 또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는 그런 그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화상 원격 진료가 제공이 되지만 그 이외에도 특수한 경우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통화라든지 다른 메시지라든지 혹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24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본장표는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현지 원양 선박에 설치하고 있는 해양 원격 세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총 11개 정도의 의료기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보시게 되면 중간에 있는 하우징 안에는 랩탑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하우징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정도의 의료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호흡기하고 관련된 폐활량 측정기라든지 다음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든지 일산화탄소 측정기들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청정기도 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분비 계통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에 관한 혈압계라든지 심전도기 이런 것들도 예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일부 수동으로 그 검사 결과를 넣어야 되는 일부 품목 외에는 다 이 랩탑 컴퓨터와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심지어 심전도에서 찍히는 그런 그 심전도 EKG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원에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데이터에 소실 없이 그 파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전자청진기를 통한 환자의 심음이라든지 혹은 그 호흡음 등도 저희들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또 특수한 경우에 일산화탄소의 뭐 중독이라든지 혹은 흡연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도 저희들이 비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몇 가지 플로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 상담도 있겠지만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도 저희들이 이런 해양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일 때는 화상이 되는 연결이 되는 시간이라면 화상을 연결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우리 의료진들이 필요로 하는 혹은 이제 그런 검사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공한 그런 그 검사 세트를 이용해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어떤 치료를 어떤 처치까지를 시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건강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 혈압이나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POCT 등을 통해서 측정된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 결과도 판독을 해드리고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등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건강 상담 중에는 크게 정기 진료와 그다음에 비정기 진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진료 예약은 보통 저희들이 우리 부산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진료 예약이 되어 있고 최소한 진료 1일 전에는 현지에서 원형 선박에서 측정한 기초 점사를 저희들이 전송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미리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해진 시간에 저희들이 화상 의료 상담을 실시를 하고 차기 상담 일정이라든지 피드백들을 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 월 1회 정도는 각 선박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수수 진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선박의 특성상 시차라든지 다음에 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이 오게 되면 24시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시범 기간 그 시범 선박에 선정된 그 선박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못한 선박에서도 이런 저희 홍보를 통해서 저희 병원의 콜센터나 이런 쪽으로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진료를 봐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짧게는 7일, 길게는 30일 정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 이제 현지에서 저희들이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POCT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응급시에 시행해야 되는 그 응급 기초 처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지에서 우리 부산대학교 병원 그 건물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이 POCT 운영법이라든지 주사법, 심폐소생술법, 혹은 골절시 부목법 등등도 저희들이 선원 및 선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5년부터 시행을 해서 거의 매년 한 20여 척의 참여 선박들이 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시범사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토탈 누적 100여 척의 선박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한 상선이 한 80여 척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성상 어선과 기타는 좀 더 아주 그 해당하는 파트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작년 기준으로 참여 선박의 누적 100여 척, 참여 선원은 한 2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원들에게 건강 경쟁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 관계를 밝힐 만한 그런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자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건수가 2015년 경우에 한 350여 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한 10,000건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건강상담 이외에 응급이나 처치 지도하는 것들도 연간 한 1,000여 건 정도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간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시면 그 건수가 많지 않을 거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각 선박이 실제로 해외에서 운영되는 시간을 좀 더 우리가 다시 인덱스로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그 활용도나 유용성이 아주 높다는 그 지표를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상으로 각 선박의 실제 운영 시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하여서 그 데이터는 저희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장표는 2020년도에 연도별 현황에 대한 그 책에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인간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2016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각종 보고된 그 상해 혹은 질병의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고 많이 줄었는데 그중에 원양 어선에 관해서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그 사업에 참여하는 100여 척의 그 선박 중에 상선이 80여 척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어선이 좀 작은 것이 오른쪽 그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그 팩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정진 효과에 관해서 2019년부터 18년부터 시행한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에 대한 것들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지금 70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5 스케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ABC로 나눈다면 한 B 정도의 채점 좀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 만족도는 작년 경우에 한 77점이었고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82 정도로 필요성이나 만족도는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한 7년 정도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 바다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여러 그 선원들의 그 노고나 이런 것들은 감히 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아마 상상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금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2018년도에 여수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한 7일 정도 무동력으로 범선 선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원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원격 그러니까 쉽닥터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기서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뭐 격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신선한 음식물이라든지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움 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그 원양 선박에서의 그런 육지에 비해서 열악한 생활 환경들이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제한점들은 현재 참여 선수가 18년도 12월 기준에 한 총 34,000여 명의 국적 선원이 있는데 이 중에 한 2,000여 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체 선원 중에는 한 7% 정도 그리고 외항선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한 25%, 한 4분의 1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선원이 좀 이렇게 참여가 적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참여하고 싶지만 필요 조건이 통신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양 원격 의료셋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 등등이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한점이 있고 그다음에 각 선사의 그 역량 차이로 인해서 비용의 문제들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뿐만 아니고 참여하지 않는 그 선박들 중에서도 자문 요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 그 5번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2,000여 명의 선을 대상으로 의사 2명 정도가 지금 계속 상주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그 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비참여 선박의 그 참여가 많아질수록 자문 요청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그 의료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이 조금 저하된다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해양 선박이 원양 선박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해양에 가까운 그 현지와 가까운 병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등등이 아직까지는 표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나라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현지에 가까운 의료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해결하기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뭐 약간 원론적인 말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라든지 혹은 선사에서의 조금씩 인식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선원의 건강에 대한 선원의 건강을 신경 씀으로써 본 그 선사에도 더 이익이 된다는 그런 인식의 확대가 좀 더 넓어져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또 열악한 그 선사일 경우에는 그런 비용의 문제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의 확보라든지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와주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호섭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대학 전용욱 교수님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제가 발표할 부분은 5 섹션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실 이 해양 원격 의료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서 2015년에 예를 비로소 시범 사업이 개시되었고 이제 6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종전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인 예방적 선원 건강 관리 제도를 가자. 이를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 증진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자라는 그런 제안과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해양 원격 의료 제도를 선언법에 도입해서 특례 규정을 마련하자는 점, 또 해양 원격을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의료 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의 연구를 하였고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아직까지 선언법 등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호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간 그리고 금년 6년째 이런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하는 이런 점이 있고 이것은 선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국내외에 걸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양 원격 의료에 대한 선원의 요구가 점증되는 그런 결과가 나고 있고요. 선원들은 이것을 뜨겁게 환영하고 원하지만 그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여건입니다. 한편 선언의 권리 장정에 걸리는 해상노동협약을 보면 해상노동협약 4장 1조에 보면 선내 의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핵심 요건 4가지는 첫째는 신속하고 적절히 선내 의료 관리를 제공하자. 두 번째, 무료로 선내 의료 관리를 제공하자. 세 번째는 입항한 선박에 대해서 육상의 의료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 그리고 육상 근로자와 상응한 수준의 의료 관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사실상 육상 근로자에 상응하는 의료 관리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은 해양에 있어서의 비대면 의료 관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관리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도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종래에 우리가 많이 주장하였던 해양 원격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많은 원격 의료를 대신해서 선언법상 또 해상노동협약상 선주의 의무인 의료관리 서비스를 전문화해서 제공하자는 이런 개념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제도로 확립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제도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이 개념은 해양 원격 의료로 하지만 사실상은 의료법과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건강 진단을 해서 필요한 약품을 싣고서 기획하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의료 관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법과의 저촉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재의 개념을 잘 확립해서 이것을 제공해 준다면 조기에 선언에 대한 의료관리 서비스를 육상 근로자에 상응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통계가 이제 제시되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해서 120여 측에 대해서 약 한 금년도에 선박 척수는 대략 1288척 정도 추정되는데요. 금년 계획이 3,000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8억 6,600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로 대비해 보면 2020년까지 100척 했을 때에 척수로 따지면 7.8%가 제공되고 있고요. 참여 선원수로 따지면은 2020년 말 현재가 9,377명의 선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26.66 정도의 선원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적선에는 외국인 선원뿐 아니라 외국인 선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을 포함시키면 전체의 10% 미만의 인원에 대해서 해양 비대면 의료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한 6여 년 정도 사업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년 20척 이렇게 확대를 해서는 향후 전 선대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선언의 니즈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향후 20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80여 척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하면 대략 4개년 종합적으로 해서 171.5건 정도 예산, 국가 예산 추정해 준다면 그러면 전 선대로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도 상황은 이제 주로 원격으로 섹터를 지원하는 금액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확대해 보면 집중적으로 한 170여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연간 한 20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외국인 선을 더 포함시키게 되면 아마도 추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외국인 선에 대해서 먼저 추진한 후에 이어서 외국인 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대한 내용을 단중기 상황은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의료관리를 제공하는 비용 구성이 의료관리 서비스인 재해로 일어난 상병에 대한 부분과 또 재해가 아닌 그런 의료관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재해 상병은 사실 피해나의 보험에서 커버하게 될 것이고요. 재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피해나이나 건강은 선주가 또는 선원도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체계이죠. 향후 이 서비스는 코비드19와 관련된 관리 서비스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했듯이 향후 4년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중장기 상황에서는 이처럼 재상병이나 예방적 의료관리나 시스템 유지관리, 감염병 관리는 주로 선주와 선원 그리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입법안을 제안을 하면 해상노동조약 4.1조에 보면 의무상 선내 의료관리와 상병치료는 를 제공하는 것이 선주의 의무로 되어 있고요. 예방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언법에는 장관이나 선주가 선언의 건강보호와 정진 의무를 지고 있고요. 직무상 사고된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또 예방 건강 관련 규정의 부재로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양 비대면 의료 관리 서비스 기본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선언법 78조에다가 건강이라든지 상병 예방이라는 이런 내용을 좀 강조해서 입법을 좀 하고요. 또 선박 소유자의 의무 내용으로서도 선언의 상병 예방과 건강 정리나 이런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선내 의료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선언법에는 특별 규정인 80조 2 해양 비대면 의료 관리 사업 등 해서 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런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일정한 정부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입법이 필요하고, 동시에 해양 비전 의료 관리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 하위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두 분 발표 내용 잘